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밀레, 이탈리아 스메그. 수천만 원짜리 유럽 최고급 냉장고들이 57도 폭염에 줄줄이 고장났는데 딱 하나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김치 냉장고. 한국 냉장고 어디서 사는 거예요? 아랍 석유 재벌들이 앞다투어 묻고 있고 독일 기술진들은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거지? 라며 당황하고 있다는데 과연 김치 하나 제대로 보관하려던 한국 기술이 어떻게 사막의 왕국을 뒤흔든 걸까요? 한 아랍 엔지니어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드 알하킴이라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정말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두바이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던 때였죠. 낮 기온이 57도까지 올라가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로 같았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두바이 시내 고급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날 아침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밀레 냉장고에서 평소와 다른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심쯤 되니까 냉장고 안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와서 확인해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이런 폭염에는 독일 냉장고도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 냉장고만 안 고장난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는데 한국 냉장고가 더 좋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김치 냉장고라는 생소한 이름의 제품이라니 김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같은 아파트 다른 집들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독일 제품, 이탈리아 제품을 쓰는 집들은 대부분 냉장고 고장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삼성 김치 냉장고를 쓰는 집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냉장고들이 조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냉장고들이 과열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애를 쓰고 있을 때 김치 냉장고만큼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더욱 신기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3년 전부터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름철 극심한 더위에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이 인구 5천만 명 정도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서 만든 냉장고가 어떻게 독일의 최첨단 기술보다 뛰어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더욱이 김치라는 특정 음식을 위해 만든 전용 냉장고라니 그런 세밀한 기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두바이 시내 대형 전자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삼성 코너에서 직원에게 김치 냉장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 냉장고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온도를 1도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습도까지 함께 관리해서 김치 발효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죠. 이런 정밀한 기술이 극한의 더위에서도 냉장고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일까요? 작은 나라 한국이 독일의 전통적인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은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에 우연히 냉장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제품, 프랑스 제품을 쓰던 사람들이 줄줄이 고장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들만큼은 아무도 불만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는 한국 냉장고를 산지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수리를 맡긴 적이 없다고 자랑하더군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김치 냉장고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 단순히 냉장고가 아니라 김치라는 특별한 음식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기술의 집합체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규모였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로 우리 아랍 지역 전체보다도 작은 나라였습니다.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 한 개주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정밀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매일 먹는 필수 음식이고 집집마다 맛이 다르며 계절에 따라 만드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음식을 완벽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발달한 것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기술 사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온도를 마이너스 2도에서 플러스 7도까지 0.5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냉장고 안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마다 다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밀함은 독일 기술로도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탄스러웠던 건 극한 환경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는 외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제품들은 40도 정도까지만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20도나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 궁금해서 더 알아보니 한국이 여름철 무더위가 심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35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기후를 가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1년 365일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냉장고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뛰어난 기술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실험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극한의 기후가 만나서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걸까요? 과연 김치라는 음식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김치를 맛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바이에는 한국 음식점이 몇 곳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두바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간판에는 한글로 된 글자와 함께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서니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였는데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면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김치가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면서 김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의 양념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절인 채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이 계속 활동하면서 맛이 변하는 음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김치의 발효 과정이었습니다. 온도에 따라 발효 속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맛도 완전히 바뀐다고 했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빨리 쉬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온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한 입 먹었을 때는 매콤하고 시큼한 맛이 강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씹어보니 묘하게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단순히 맵거나 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깊은 맛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김치의 종류가 수백 가지나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추김치, 무김치, 오이김치,
깍두기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고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김치마다 최적의 보관 온도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김치 냉장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반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발효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너무 빨리 익어서 맛이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 가정에서는 김치 냉장고가 필수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반 냉장고와 별도로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를 따로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치 냉장고가 2대, 3대인 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 사람들의 김치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음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이 변하거나 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0.5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 조절, 습도 관리, 공기 순환 시스템 등 모든 기술이 김치를 완벽하게 보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음식점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고 보관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열정이 이런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이런 정성과 기술력을 가진 민족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치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두바이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두바이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들르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냉장고 코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독일 브랜드와 이탈리아 브랜드가 매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브랜드 코너가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들이 매장 정면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제품 코너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유럽 제품 코너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특히 김치 냉장고 앞에는 아랍 가족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냉장고 판매량이 3배나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독일 제품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매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장 수리 현황이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제품은 수리 의뢰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독일 제품과 이탈리아 제품은 여름철마다 수리 요청이 쏟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폭염 때는 하루에 수십 건의 수리 요청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고객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제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했는데 이제는 한국 제품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치 냉장고의 성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제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가 독일 고급 냉장고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기꺼이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성능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한국 제품들도 살펴봤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서 한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의 극한 환경에 특화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세탁기는 모래 폭풍에도 고장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 에어컨은 50도가 넘는 더위에도 전력 소비량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장점들이 중동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의 품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후 서비스도 훌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 전용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서 빠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유럽 브랜드들은 중동을 그저 수출 시장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품은 팔지만 현지 특성에 맞는 개선이나 서비스는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시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저는 더 구체적인 기술적 차이점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김치 냉장고에 대한 사용자 후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중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올린 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후기는 프랑스인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7년째 살고 있는 그는 처음에 프랑스 제품을 고집했다가 한국 김치 냉장고로 바꾼 경험을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 50도가 넘는 더위에도 5년째 고장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인이 올린 후기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도 한국 제품 앞에서는 완전히 항복했다고 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독일 제품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훨씬 뛰어나다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후기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진짜 차이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능이 많다거나 디자인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내구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축기 기술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인버터 압축기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외부 온도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더울 때는 냉각 능력을 높이고 서늘할 때는 전력을 절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똑똑한 시스템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열재 기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우주항공 기술에서 사용하는 특수 단열재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부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제품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온도 센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에는 냉장고 내부 곳곳에 미세한 온도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의 냉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알아보니 더욱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기후 특성상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합니다. 이런 극한의 기후 변화 속에서도 김치를 완벽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가 이런 첨단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인 자세였습니다. 단순히 김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음식 문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의 발효치즈, 유럽의 숙성 햄, 일본의 된장 등 각 나라의 특별한 음식들을 모두 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제품 내구성 테스트 과정도 정말 철저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10년 이상 연속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막 지역에서 5년, 10년씩 실제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된 기술들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제품들은 유럽의 온화한 기후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중동의 극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차이가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강점은 사용자의 실제 필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폐허가 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랍 국가들이 석유 덕분에 부유해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 교육과 기술로만 이런 발전을 이룩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 교육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뛰어난 기술력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도 유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에 대한 집념이 대단해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린다고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같은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한국 문화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봤는데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결국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가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기술 개발과 수출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랍 국가들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석유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도 이만큼의 기술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처럼 교육과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갈수록 존경심이 더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의지력과 노력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룬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집에 김치 냉장고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바이의 전자매장에서 삼성 김치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독일 제품보다 비쌌지만 그동안 알아본 내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집에 도착한 날, 저는 마치 새로운 기계를 만나는 과학자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설치 기사가 자세히 설명해주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온도를 0.5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었고 습도까지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넣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평소에 즐겨 먹는 중동 전통 음식들을 보관해 봤습니다. 요구르트, 치즈, 절인 올리브, 말린 과일 등을 각각 다른 온도 구역에 보관해 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3일 정도밖에 신선하게 보관되지 않던 요구르트가 일주일이 넘어도 맛이 그대로였습니다. 치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냉장고에서는 금세 딱딱해지거나 곰팡이가 피던 것들이 김치 냉장고에서는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전에 쓰던 독일 냉장고보다 용량은 더 크면서도 전기료는 30%나 절약되었습니다. 특히 한여름 폭염 때도 전력 소비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효율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음이었습니다. 이전 냉장고는 여름철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커서 거슬렸는데 김치 냉장고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첨단 압축기 기술 덕분에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냉각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 사용해 본 후 저는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음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각각의 음식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서 맛과 영양을 최대한 보존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복잡하고 화려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는 바로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건축 일을 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건물에서 생활할 사람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위해 완벽한 냉장고를 만든 것처럼 저도 거주자들을 위한 완벽한 건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김치 냉장고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사람들도 직접 보고 나면 모두 감탄했습니다. 몇몇은 실제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사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랍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친구들도 제가 설명해주는 김치 냉장고의 성능을 들으면 놀라워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 기술로 선진국이 된 이야기, 가족을 위한 사랑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감동을 받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 두바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국 음식점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신기해하면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묻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한국어도 배워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한국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랍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석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과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김치 냉장고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술 강국이며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지금도 제 김치 냉장고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57도 폭염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랍과 한국이 더욱 가까운 친선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석유로 부자가 된 우리와 달리 한국은 사람의 힘으로 부강해진 나라입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랍 폭염을 이긴 한국 기술의 위대함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